전 감자이고요. 오늘 재밌는 서비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단 이 서비스의 특징은 내가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업로드하고 그 문서를 기반으로 질문, 답변, 요약, 정리를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비슷한 서비스들이 나왔지만 무료 중에는 가히 최고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LM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뒤에서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 우측 상단에 노트북 LM에 로그인해 주시면 되는데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비스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새 노트북을 클릭을 하면 파일을 업로드 하라고 나와요. 일단 제가 논문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논문을 PDF 파일로 한번 업로드 해 볼게요. PDF 눌러서 논문을 업로드 했습니다. 자, 이제 화면처럼 체크 표시가 되면 분석이 끝났다 라는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약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되고요. 그리고 요 파일을 기반으로 네가 물어봐야 될 질문들을 제안해 줍니다. 일단 FAQ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노트북 LM이 제안해주는 템플릿으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GPT-4 옴니 버전을 쓰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답변 나오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무료 서비스들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는 속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 개선하기 위한 주요 원칙은 무엇인가? 프롬프트에 예시를 포함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하단에 노트북 가이드 눌러보면 아까 나왔던 그 화면이 나오죠. 스터디 가이드 형식으로 요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이 포스트잇 붙이듯이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 자, 나왔습니다. 요거는 학습 가이드로 나왔고요. 질문도 있고 답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트북 가이드를 이용해서 노트북 LM이 제공해주는 템플릿으로 요약도 되지만 하단의 뷰 챗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이 뭐지? 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첨부한 PDF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 줍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왔는데 꽤 잘 요약해 주고요. 특이점은 어떤 부분을 요약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팩트 체크 확실히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논문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요 내용이 중요한데 라고 하면 우측에 노트의 고정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과 관련된 다양한 메모들을 정리하는 이런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 노트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제가 노트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용을 적고 노트의 이름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제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짧게 메모에 맞는 설명들을 넣어줘도 되겠죠. 여기도 LLM 모델 질문 원칙 이렇게 넣어보면은 네, 이렇게 메모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노트북의 전체 이름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노트북 LM을 눌러보면 제가 만드는 노트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충 느낌 아시겠죠? 얘는 내가 분석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싶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넣어서 질문 답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요약해서 완전 이 주제에 대해서 분해하고 분석하겠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번에는 새 노트북을 누른 다음에 업로드를 할 건데 텍스트 파일을 한번 업로드 하려고 해요. 제가 요런 글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제가 이전에 블로그 글 쓸 때 팁들을 주르륵 요약한 것들을 여러 개 올려서 과연 블로그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요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런 파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요렇게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파일을 동시에 업로드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들을 요약해서 노트북 가이드에서 요약을 해줍니다.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팁의 전략을 제시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 있고요. 일단 브리핑스로 요약을 해볼게요. 자, 요약을 하는데 GPT-4 옴니 때문에 정말 역체감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요약이 잘 되었고요. 제가 입력해주는 파일들을 꽤 잘 요약한 것 같습니다. 자, 까먹기 전에 새 메모 이름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테이블 오브 컨텐츠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요약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석하다가 좀 깨진 부분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노트북 가이드로 요약을 해도 되지만 뷰 챗을 통해서 내가 이 소스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봐야 할 질문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요.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왔고요. 와, 이거 좋아 라고 하면 핀으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블로그 측정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가 생겼고요. 이름도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넣어보죠. 자, 다시 채스로 돌아가서 이 소스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 블로그는 검색에서 누락이 될까? 라고 하면 이 소스들을 찾아서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마음에 들면 핀으로 꽂아서 저장된 메모에 제목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노트북 LM 눌러서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웹사이트들 한번 요약을 해볼 건데 제가 파리 여행 추천 코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네이버 블로그는 잘 못 읽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빼고 요런 거 있죠. 요 링크 먼저 넣어 볼게요. 일단 노트북 LM에서 새 노트북 웹사이트 클릭하고 붙여 넣겠습니다. 자, 붙여 넣어서 삽입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요게 돌다가 체크 표시가 되면 분석이 완료되었다 라고 볼 수 있죠. 노트북 가이드가 뜨는데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저는 더 추가할 거니까 출처 추가를 눌러서 이번에도 웹사이트, 그래서 요 게시글 주소 복사하고 넣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분석이 되고요. 그 사이에 전 다른 걸 또 찾아볼게요. 브런치 글인데요. 얘도 되나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 더하기 눌러서 웹사이트 브런치 주소를 넣고 삽입을 누르면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내 출처를 잘 읽었는지 알고 싶으면 클릭을 하면 대략적으로 요약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잘 못 읽으면 이런 내용이 안 나오죠. 브런치는 잘 읽히네요. 파리 여행 코스 보면 브런치 출처 가이드 나오고 네,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소스를 몇 개 더 추가했는데 간혹 이렇게 느낌표 뜨는 경우는 웹페이지에서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의 접속을 막은 경우이기 때문에 소스가 비어 있으면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여기는 알아봤으니까 저희는 바로 채팅으로 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언급된 여행 장소들을 정리해줘. 자, 나왔는데 굉장히 잘 정리해 줬습니다. 마음에 들면 핀을 꽂으면 된다.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 장소를 알려줘 라고 하면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나와 있고요. 레스토랑 리스트를 알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리스트도 잘 알려주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출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소스를 놓고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는 추천 질문들도 꽤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 질문들만 잘 활용하셔도 내용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노트북 LM의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얘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창작하는 건 못합니다. 예를 들면 위의 내용을 블로그 게시글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나오는데 이걸 게시글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냥 요약
요약하는 수준입니다. 파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좀 아쉽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트북 LM 무료 서비스 중에서 내가 다양한 형식의 파일들, 웹사이트, 텍스트 등을 넣어서 요약하고 분석하고 분해하고 해부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얘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창작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아쉬움이 많다. 누가 쓰면 좋으냐? 많은 문서, 많은 텍스트들을 요약해야 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많은 과제들을 만들어야 되는 대학생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서비스이고요. 다만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에게는 아이디어는 줄 수 있겠지만 바로 여기서 컨텐츠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감사합니다.